자, 이제 우리 한국사 시간 한번 시작을 해보자. 우리가 벌써 4월 6일부터 시작했나? 4월 6일부터 지금 5월 25일까지 거의 2달간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사도 흥선대원군부터 시작해갖고 일제강점기까지 많은 역사를 배웠네. 그치? 그래서 학습의 양이 좀 많겠지만 시험 범위는 내가 다시 조정을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수업만 충실하게 잘 들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못 들은 수업이 있다면 혹은 복습하기 쉽게 내가 채널에 동영상 올려놨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다시 들으면서 복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1930년대 민족 말살 통치까지 배웠고, 이번 시간엔 바로 우리의 민족이 어떻게 해서 땀과 피를 흘려가면서 일본과 싸웠는지, 무장, 독립운동, 전쟁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야. 전쟁의 역사야, 전쟁의 역사. 전쟁의 역사에는 반드시 따르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게 피야. 누군가의 피가 떨어졌기 때문에 전쟁이 끝났고, 그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독립을 하고 지금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거는 사람이 죽어나가는 굉장히 무거운 단어 중 하나야, 정말로. 그리고 얼마나 비참한 그런 현실을 만들어내는 게 그 전쟁이라는 건데, 그 전쟁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거야. 자, 그래서 독립운동 전쟁사에 대해서 지금부터 배워보자. 일단 1910년대, 이거도 마찬가지로 10년대로 우리가 구분을 한다. 일제강점기 역사는 그냥 10, 20, 30년대로 구분을 하면 돼. 알았지? 자, 그래서 1910년대에는 우리가 일본에게 식민지를 당한 상황이잖아. 그래서 독립운동을, 즉 전쟁을 우리나라 안에서는 하기 힘든 거야. 우리나라는 일본이 다 점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랑 가까운 여기 만주 지방 혹은 여기 연해주 지방, 요로 많이 가서 이제 우리가 전쟁의 역사를 펼쳤다라는 거야. 그래서 1910년대에 여기 초록색 부근에서 많은 역사가 발생했는데, 자, 먼저 여기 평안북도 함경, 남북도 있고, 그 위에가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중국의 땅이지. 만주라고 불러, 만주. 자, 크게 그리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여기 지역을 보통 만주 지역이라고 불러. 그래서 거기를 내가 확대를 해놓은 거야. 여기에는 많은 독립운동 단체랑 학교들이 있었어, 학교. 자, 일단 학교부터 살펴보면 여기 주황색으로 써져 있는 데가 학교잖아, 학교. 일본은 우리에게 교육을 잘 제공하지 않았다 그랬잖아. 하지만 우리의 이 어린 학생들 있잖아. 우리 민족의 학생들은 꾸준히 우리 민족의 역사와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알아가면서 이제 독립운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러한 학교들을 만들어서 이 학교에서 민족교육을 실시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대표적인 학교가 여기 서전서숙 명동학교라고 있네, 그치? 서전서숙 명동학교. 이게 우리가 보통 아는 학교야. 그리고 특히 이 명동학교를 만든 단체 우리가 배웠었지. 명동학교와 오산학교를 만든 단체는 우리가 신민회라고 배웠잖아요. 신민회. 거기에서 한번 언급했던 내용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신민회 배울 때 배웠던 게 여기 또 나왔네. 신흥 강습소, 나중에 신흥 무관학교, 지금의 육사로 바뀌는데, 여기서 많은 군인을 양성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교육 단체를 통해서 교육도 시키면서 군인도 양성해내는 그러한 역할을 이 만주 지역에서 해냈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중에 신흥 강습소랑 명동학교는 신민회 단체라는 데서 이제 실시한 거고.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독립운동 단체가 있는데, 일단 여기 삼원보라는 지역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이 삼원보라는 지역에 여러 단체와 군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뭐 경학사라는 단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서로군정서, 이게 군대 이름이야, 군대 이름.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배울 뭐 영화로도 나왔지, 봉오동 전투, 뭐 청산리 대첩, 이런 전투에 이런 부대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전쟁을 한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북로군정서라는 부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블라디보스토크, 우리 저번에 배웠는데 여기는 러시아 지역, 연해주 지역이잖아. 이 연해주 지역에 무엇이 있었는가? 여러 단체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단체로는 권업회라는 게 있어. 권업회. 여기 나오지, 권업회라고.
그리고 대한광복군 정부라는 것도 있었어. 여기에는 대통령도 있었어. 대통령. 여기 대통령이 이상설이었을 거야. 이상설. 그 다음에 여기 대한국민의회 보이네. 요거는 우리가 임시정부 배울 때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우리가 3개의 임시정부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 그 중에 여기 우리나라 안에 있는 게 한성정부, 중국에 있는 게 상하이, 그 다음에 여기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에 있었던 게 대한국민의회였다. 그리고 이 3가지의 정부가 합쳐져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상하이 임시정부를 우리가 만들었다. 이 부분 배울 때 이게 나왔었어. 대한국민의회. 정부의 역할을 한 거야. 여기서. 블라디보스토크라는 연해주 지역에서. 이런 여러 가지 교육단체 혹은 독립운동 단체가 만주 지역에 있으면서 이 만주 지역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다. 그게 1910년대의 역사야. 그래서 여기를 내가 정리를 해놨는데 만주 지역 많은 단체가 있었지만 그 중에 아이고 태연이 괜찮아? 자, 이 만주 지역을 보면 아까 얘기했지 경학사라고 이 경학사라는 단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중광단 이 중광단은 우리가 종교 배울 때 나중에 또 배울 텐데 이 대종교라는 게 있어. 대종교. 대종교는 단군 왕검 단군을 믿는 종교인데 이 대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부대를 만들었고 그 부대 이름이 중광단이야. 그리고 이 중광단이 나중에 북로 군정서원으로 개편이 되는데 이 부대가 이제 중심으로 되어서 싸운 전투가 청산리 대첩이고 그 전투를 이끈 장군이 김좌진 장군이라는 거. 그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 다음에 기타 명동학교 서전서숙이 있었다. 연해주 지역 우리 블라디보스토크 번업회 이런 단체가 있었고 여기서 신문 같은 것도 발행했다. 그리고 이 대한광복군 정부 대통령의 이상설이 있었고 그리고 중국에는 신한청년단이 있었다. 그리고 이 신한청년단에 이제 김규식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을 파리 강화에 의해 파견시켰다. 왜? 우리 민족이 일본에게 식민지를 당하고 있으니까 그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리려고. 그리고 미국 지역에 대부분 하와이인데 이 미국 지역에도 이 여러 개의 단체가 있었어. 그 중에서 대한민국민회는 이제 뭐 외교 활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대조선 국민군단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특히 이 대조선 국민군단은 이 박용만이라는 사람이 이끌었고 군사 활동도 전개했다. 그런데 이 군사 활동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옛날 교과서를 보면 이 대조선 국민군단의 사진들이 나와 있어. 사진. 내가 갖고 왔나? 안 갖고 왔네. 자,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사진이 있냐면 군인들이 쫙 서 있고 군인들이 목총을 들고 있어. 목총. 나무로 만든 총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냥 나무로 만든 총 모양의 나무. 그러니까 총 모양의 나무야. 그게 목총이야. 나가지 않아. 진짜 총이 아니라 그냥 나무로 총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거 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야. 왜냐? 여기는 미국 지역이야. 그러니까 미국 지역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진짜 실탄을 든 그 총알을 가지고 이제 훈련을 할 수는 없잖아. 미국이 허락을 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가짜 총 가지고 이제 연습을 했던 부대가 여기 대조선 국민군단이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많은 해외 지역에서 우리 민족이 독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라는 거야. 그게 1910년대고 이러한 준비 기간을 거친 다음에 드디어 본격적으로 1920년대가 들어서면 전투를 실시를 하는데 이 1920년대로 바로 들어가 보자. 이 1920년대는 1910년대에 우리가 준비를 해놨던 그 여러 가지 힘을 이제 발산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1920년대야. 1920년대는 일본과 싸운 여러 전투가 있어. 그래서 그 여러 전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자. 자, 엄청 많아. 그 중에 내가 표로 정리를 해놨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바로 봉오동 전투라는 거야. 봉오동 전투. 작년인가 그 유해진 주연으로 나온 그 봉오동 전투 그 영화를 봐도 이 봉오동 전투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이 봉오동 전투를 이끈 대표적인 장군은 홍범도 장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홍범도 장군이 이끈 부대 이름을 대한독립군이라고 한다. 대한독립군. 그래서 각 전투마다 어떤 장군이 어떤 부대를 중심으로 전투를 이끌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 봉오동 전투는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을 중심으로 다른 부대도 있었어. 다른 부대 그리고 다른 장군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자를 뽑자면 그렇더라고요.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봉오동 전투를 이끌어서 승리를 했다. 일본에게. 그 1910년대에 우리가 일본을 피해서 외국에서 만반의 준비를 했잖아. 그게 이제 하나의 성과로 터진 거지. 얼마나 우리 민족에게는 중요한 거야.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졌어 봐. 김이 싹 빠지지. 근데 이겼단 말이야. 그래서 얼마나 기뻤겠어.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내가 조선을 점령을 했는데 그 점령한 조선의 민족이 일본군을 죽여버린 거야. 일본을 패퇴시킨 거지.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 그래서 일본이 저 만주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의 독립군들을 죽이고 싶은 거야. 그런데 우리가 독립운동을 어디서 대비했다고 그랬어? 만주 지역. 근데 그 만주 지역은 당시에는 청나라, 지금의 중국 땅이야. 즉 일본 땅이 아니잖아. 일본이 자기의 군인을 다른 나라, 중국한테 보내려면 가장 필요한 게 명분이야, 명분. 명분도 없이 다른 나라에 군인을 보냈다? 선전포고지. 전쟁하자는 거야. 만약에 지금 북한 군인이 우리나라에 그냥 마음대로 들어왔다. 전쟁하자는 거야. 우리나라에 허락도 없이. 그러니까 명분이 필요한데 그래서 일본이 만주 지역의 군대를 파병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일본이 벌인 자작극, 주작극이 뭐냐? 바로 여기 있는 훈춘 사건이라는 거야. 훈춘 사건. 자, 일본이 만주 지역으로 부대를 보내고 싶어. 그런데 다른 나라 땅이야. 그래서 일본군의 출병을 하기 위해 명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훈춘 사건을 벌이는데 이 훈춘 사건은 뭐냐? 여기쯤에 일본 공사관이 있는 거야. 일본 공사관. 일본 건물이고 일본 사람이 있겠지. 그런데 이 중국에는 깡패들이 많아. 깡패. 마적대라고도 하고 어쨌든 깡패들이 많은데 이 깡패들한테 일본이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너네한테 돈을 줄 테니까 깡패 너네들은 일본 공사관을 습격해서 여기 일본인도 죽이고 일본 공사관도 파괴해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야. 중국 깡패는 돈을 받았으니까 일을 해야지. 그래서 일본에게 돈을 받은 중국의 깡패가 일본 공사관을 습격을 해서 일본 사람도 죽이고 일본 공사관도 파괴한 거야. 그리고 일본은 뭐라고 하는 거야? 야, 중국, 지금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일본인 사람과 일본의 건물을 파괴했다. 우리는 일본 사람과 일본의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파병하겠다. 이렇게 한 거야. 그게 바로 일본이 만든 주작극 훈춘 사건이라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래서 이 훈춘 사건을 빌미로 일본군이 이제 만주 지역으로 쳐들어오는 거야. 목적은 조선의 독립군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이 훈춘 사건이라는 자작극까지 벌여가면서까지 일본의 군대가 여기 만주 지역에 우리의 독립군을 없애려고 왔지만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야? 김좌진 장군이라는 거야. 김좌진 장군. 이 김좌진 장군이 북로 군정서군, 그 중광단이 개편된 거야. 그 중광단은 대종교를 믿는 거고 그 북로 군정서군 등 여러 부대를 같이 통합해서 일본군을 무찔렀으니 그게 청산리 전투 혹은 크게 이겼다 그래서 청산리 대첩이라고도 불러. 그래서 이 청산리 대첩은 여러 전투를 통틀어서 청산리 대첩이라고 하는 거야. 이 청산리 전투가 발생하는 여러 기간 동안 여기 지역에서 발생한 전투, 여기 지역에서 발생한 전투 등 여러 전투가 있어. 이거를 통틀어서 청산리 대첩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 전투가 있었다고 그랬지. 그 여러 전투 중에 몇 가지를 내가 소개를 할 텐데 대분평 전투라는 게 있고 이 일본이 이 자작극까지 만들어가면서 만주 지역에 왔잖아. 일본 부대를 이끌고. 그런데 이 우리의 독립군이 막상 일본과 싸워보니까 어떤 거야? 어라? 생각보다 약하네? 어라?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야? 어라? 어랑촌 전투. 어랑? 생각보다 약하네? 하면서 이제 이겨버린 전투가 바로 이 어랑촌 전투라는 거야. 그래서 이 백운평, 어랑촌 전투 요런 거 나오면 아 이거는 청산리
전투구나. 이렇게 우리가 캐치를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알았지? 싸워보니까 어땠다고? 생각보다 약하네. 어랑촌 전투. 알았지? 자, 이렇게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 두 전투에서 우리한테 발린 거야, 일본이. 얼마나 자존심 상해. 내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 내가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의 독립군한테 내가 발린 거야. 너무 화가 나. 그래서 아예 일본이 작정을 한 거야. 작정을 했어. 여기를 쓸어버리겠어. 일본 내에 정규군을 다 끌고 와서 그냥 만주 지역을 쓸어버리겠어. 그게 바로 간도 참변이야. 간도 지역은 이 큰 만주 지역의 한 요 정도 지역을 간도라고 하거든. 이 간도 지역. 여기를 아예 초토화시킬 생각으로 일본의 정규군을 다 끌어와서 이제 아예 작정하고 죽이려고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본이 작정한 군대에 대해서는 맞설 수가 없잖아. 아무래도 군사력의 차이가 크니까. 그래서 자, 간도 참변. 일본이 간도를 초토화시킨다고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힘이 약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야지. 그래서 대한독립군단이라는 걸 만들어. 서일이 총재였어. 서일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부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똘똘 뭉쳐갖고 이제 위로 도망가는 거야. 위로. 자유시로 이동한다. 자유시. 자, 여기 러시아가 있잖아. 위에. 여기 이제 자유시라고 있어. 자유시. 지금으로 따지면 도시의 이름이야. 그래서 여기로 우리가 이제 도망을 간다. 그리고 일본은 말 그대로 간도 지역을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도망가지 못한 사람들 혹은 남겠다고 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거야. 애, 여자, 노인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려. 그리고 도망간 사람은 여기 자유시로 도망갔다. 자, 그런데 이 자유시로 도망갔는데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한번 참변을 당하는데 그 참변이 자유시 참변이야. 여기는 이제 러시아 땅이잖아. 근데 우리는 부대를 만들고 위로 올라갔단 말이야. 부대를 만들고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무장했겠지. 무기를 가지고 있겠지. 근데 러시아가 이러는 거야. 여기는 러시아 땅이니까 무기를 다 버려라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무기를 버리면 어떡해? 상대방이 나를 쏘면 내가 꼼짝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무장 해제를 하지 않아. 봐봐. 러시아 적군, 러시아 군대가 무장 해제를 요구했지만 우리는 무장 해제를 할 수가 없어. 무장 해제를 하면 러시아가 우리를 죽이지 않아도 일본이 우리를 죽여버린다고. 대처할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에 독립군이 여기서 다시 한번 참변을 겪는, 자유시 참변을 겪게 된다. 우리가 봉오동 전투랑 청산리 대첩에서 일본군을 이겼어. 하지만 간도 참변과 자유시 참변, 이 두 개의 참변으로 우리 독립운동의 전쟁에서 우리 민족이 많은 피해를 봤다라는 거야. 그래서 전투는 이겼지만 그 이후에 두 가지의 시련을 우리가 겪었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자유시 참변을 겪고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 밑으로 내려왔고, 그리고 이 자유시를 떠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갔거나 혹은 그 지역에 있다가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여기 만주 지역으로 이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끼리 이제 다시 한번 단체를 만드는데 그 단체를 통틀어서 3부라고 하는 3부. 그래. 지영이랑 해다. 자, 그래서 이 3부는 뭐냐? 세계의 정부라는 건데, 참, 정, 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 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여기 써놨네 내가. 그치?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여기 모여서 우리나라만의 정부를 만드는 거야. 그게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는 거야. 그걸 통틀어서 세계의 정부다. 그래서 3부라고 부르고, 자, 이 정부들은 비록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게 정부야? 라고 할 것처럼 굉장히 작은 규모의 정부였어.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았다고. 그런데 이러한 정부는 다 자치적인 이제 권한을 보유했고, 그 다음에 군대까지 보유한 그런 나름대로 다 정부의 역할을 하나하나 할 수 있었던 그런 부대였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치적인 정부였고 군대까지 보유한 엄연한 정부이긴 했다라는 거야. 비록 규모는 작을지언정. 자, 그게 바로 3부가 성립됐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일부는 다시 비상이 걸린 거야. 우리가 간도 참변, 그리고 그 뒤에 자유시 참변까지 하면서 독립군들을 궁지로 몰아 넣었는데 얘네들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다시 만주 지역으로 돌아와서 일본군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정부를 3개나 만든 거야. 그래서 일본이 어떠한 꾀를 쓰냐? 미스야 협정이라는 걸 체결한다. 미스야 협정. 이 미스야 협정은 당시에 여기 만주 지역을 이제 다스리던 중국의 군벌이 있어. 군벌. 장군이 있다고. 걔 이름이 장장님이라는 사람이야. 이 장장님, 얘가 이제 이 만주 지역을 다스리고 있어. 그래서 일본이 그러는 거야. 얘한테. 너가 조선의 독립군을 잡아서 일본에게 준다면 일본은 너한테 돈을 줄게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돈을 받고 싶으니까 알겠다고 한 거야. 그래서 장장님이랑 일본이 체결한 협정이 미스야 협정이야. 독립군을 일본에게 내어주거나 독립운동을 할 것 같으면 이제 미리 알려주거나 이렇게 독립운동을 이제 감시하고 탄압하는 그런 협정을 맺은 거지. 그래서 써놨지. 장장님이랑 일본이 독립군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자, 그러니까 이 만주 지역에 3개의 정부가 있었지만 이 미스야 협정으로 독립운동을 하기에 굉장히 힘이 들었다라는 거야. 그 결과 우리가 저번에 국내에서 뭘 배웠어? 사회주의가 있었고 민족주의가 있었는데 사회주의는 치안유지법으로 힘이 약해졌어. 힘들어졌어. 한편 민족주의는 타협적이랑 비타협적 민족주의로 분열되면서 힘이 또 약해졌다고 그랬잖아. 서로 약해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로 뭉쳐야지. 뭉쳐야 산다. 그치? 마찬가지야. 이 만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으니까 정부 3개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로 합쳐야 될 거 아니야. 그 3개의 정부가 하나로 합쳐지는 그 운동을 여기 말하는 삼부 통합운동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 삼부가 하나로 통합하려고 여러 노력을 했는데 아쉽게 한 개로 통합은 못 되고 2개로 통합이 됐다. 이 3개에서 2개로 좁혀졌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삼부 통합의 결과 혁신의회와 국민부라는 게 탄생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혁신의회 안에는 한국독립당이 있어. 당, 정당. 그 다음에 이 정당 밑에는 부대가 있으니 그 부대 이름이 한국독립군이고 이 부대를 이끄는 총사령관이 지청천이다. 자, 그리고 국민부는 국민부 밑에 조선혁명당, 그리고 그 밑에 조선혁명군, 그리고 그 조선혁명군을 총사령관, 총지휘하는 사람이 바로 양세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 요거를 우리가 알아줘야 돼. 지금 우리가 여기 쭉 배웠잖아. 다 알아야 되는데 여기 지금 삼부통합운동의 결과 2개로 좁혀졌잖아. 그 2개로 좁혀진 그 단체에 어떤 당과 어떤 부대와 그 부대를 이끈 어떤 사령관이 있었는가. 요거를 우리가 잘 알아두어야 하는데 요거 외우기 은근히 힘들어. 일단 삼부통합운동의 결과 국민부랑 혁신의회 이 2가지가 생겼다. 여기까지는 외우기 쉬운데 혁신의회에 뭐가 있으며 그 부대는 누가 이끌었는가 요거 외우는 게 조금 힘들어. 근데 나는 이거를 공부할 때 어떻게 배웠냐면 혁은 하나밖에 없어. 혁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하나. 자, 그래서 여기 봐봐. 혁신의회. 혁이 하나 있지? 그러면 뒤에는 혁이 없는 거야.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 당이랑 군은 외우기 쉽잖아. 한 글자만 바꾸면 되니까. 혁이 앞에 있으니까 뒤에는 혁이 없는 거야. 반대로 앞에 혁이 없지? 그러면 뒤에 혁이 있는 거야.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 그리고 이 한독군. 이 한독군은 지청천, 조약군은 양세봉. 이런 식으로 나는 외웠는데 뭐 너희들이 이제 뭐 외우기 쉬운 방식으로 알아서 잘 외우면 되는데 나는 혁이 하나 있다. 요걸 이제 기반으로 이제 요걸 좀 외웠던 것 같아. 계속 헷갈리더라고. 나중에 또 공부 안 하다가 또 다시 보면 까먹고 이러니까. 그래서 혁이 하나만 있는 거야. 앞에 혁이 있으면 뒤에 없고 앞에 있으면 뒤에 없고 이런 식으로. 방금 똑같이 얘기했나 내가? 뭐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이제 1930년대가 되면 한중연합작전이라는 게 펼쳐져. 한중연합작전. 자, 시간은 1931년으로 간다. 1931년이면 우리가 저번에도 배웠지만 경제대공황 이후. 경제대공황은 1929년이야. 일본이 많이 힘들어졌지. 그래서 일본이 생각한 해결책은 바로 침략전쟁이었어. 그래서 일본이 처음 침략한 곳이 바로 1931년 만주 지역이야.
중국의 만주를 침략해서 점령을 했다고. 그것을 만주사변이라고 한다. 만주사변. 쉽게 얘기하면 일본이 중국을 공격해서 중국이 진 거야. 그러면 중국은 일본을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안 좋아하지.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적의 적은 뭐야? 나에게 있어서 적의 적은 나랑 무슨 관계일까? 나에게 있어서 적의 적은 나랑 무슨 관계일까? 어떤 관계야? 적의 적은 나랑? 그렇지, 내 친구지. 적의 적은 내 친구 아니야. 왜? 공동의 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 우리의 적은 누구야? 일본이지. 근데 일본의 적은 또 누구야? 중국이잖아. 왜? 일본이 중국을 공격했잖아. 그래서 우리 조선과 중국이 힘을 합쳐서 일본을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한중연합작전이 1930년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이 한중연합작전에 우리나라 부대와 중국의 부대가 연합을 해서 일본과 싸워. 그래서 여러 전투가 있었어. 그걸 이제 여기서 배우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일단 한독군 나오네. 한독군, 지청천 장군의 한독군. 이 한독군이랑 중국의 부대랑 연합을 해서 일본군과 싸웠어. 그랬더니 어떤 거야? 막상 일본이 엄청 강한 줄 알았더니 중국과 우리나라가 연합해서 싸우니까 일본군 상대도 안 되네. 너무 약한 거야. 일본군 상대도 안 되네. 상대도 안 되네. 오케이? 쌍성보 대전자령. 싸워보니까 어때? 상대가 안 돼. 우리가 이겼어. 자, 그게 바로 한덕군의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고, 그 다음에 양세봉 장군이 이끄는 조선혁명군이 있었잖아. 여기. 그치? 이 조선혁명군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부대와 연합해서 싸운 거야. 막상 써보니까 어떤 거야? 센 줄 알았는데 영흥이 안 가네. 이겨버린 거야. 영흥이 안 가네. 영흥. 영릉과 전투, 흥경성 전투. 난 이렇게 배웠어.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삼부통합운동 그 결과 여러 부대가 만들어졌지. 한독군과 조혁군. 그리고 이 한독군이 이제 중국과 연합해서 싸운 전투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쌍대가 안 되네. 쌍성보 전투, 대전자령 전투. 그 다음에 조혁군, 이 양세봉 장군의 조혁군이 중국군과 연합해서 싸웠는데 막상 싸워보니 어때? 느낌이 영 흥이 안 나. 영릉과 흥경성 전투. 여기서 우리가 이겼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전투를 문제에서 제시해주면 한독군이구나. 지청천이구나.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 혹은 한국 독립군이 한중연합작전을 통해서 벌인 전투, 쌍대 이런 걸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요 정도 해낼 수 있으면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우리가 표로 쭉 정리를 해놨는데 봉오동에서 우리가 한번 이겼지만 일본이 이 군대를 다시 한번 출병시키기 위해서 훈춘 사건을 벌였고, 그래서 다시 싸운 전투가 청산리. 근데 우리가 이겼네. 대표적인 게 싸워보니까 별거 아니네. 어랑천 전투. 그치? 자, 그러니까 일본이 너무 화가 나. 그래서 간도 참변, 자유시 참변.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뭐였지? 삼부. 근데 미스 협정이 체결되니까 우리가 힘드니까 삼부 통합운동. 그래서 국민부와 혁신의회가 만들어졌고, 그 안에는 여러 당과 부대가 있었고 그 부대를 이끄는 장군이 있었다. 그 다음에 1930년대에 넘어가면 그렇게 만들어진 부대가 중국과 연합작전을 펼쳤다. 한독군은 쌍대가 안 되네. 그리고 조혁군은 영흥이 안 가네. 여기까지 한 거야. 내가 지금 1분도 안 됐는데 쭉 다 정리한 거지. 그치? 자, 그렇게 배웠고, 자, 그러면서 이제 1930년대 넘어가면 이제 우리는 어떤 독립운동을 펼쳤는가. 이 30년대 보고 조금 쉬자. 내용이 많지가 않아. 자, 1930년대를 보면 아까 방금 얘기했지. 한중연합작전. 한독군, 조혁군이 일본의 부대와 연합해서 막 싸웠다. 쌍대에 영흥이 안 가네. 다 써놓은 거야. 중국 호로군인가요? 의용군인가요? 요거까지 물어보진 않아. 요거까지 물어보는 사람은 진짜 호로야. 그치? 그 다음에 후반에는 항일 유격투쟁이라 그래갖고, 이 유격이라는 말은 뭐냐?
혹시 오빠들 있니? 이 오빠들 있으면 이제 그 군대 썰 풀 때 와 유격 훈련 때 정말 힘들었어 막 이러잖아, 그치? 이 유격이 뭐냐면 일단 노숙하는 거야. 이 노숙하면서 산 같은 데 자면서 이제 계속 전쟁 준비를 위해서 움직이면서 총 쏘고 이제 또 땅 파고 진지 만들고 이게 유격이야. 보통 이 유격을 이제 진짜 요즘 군대 가면 요즘 한 5일 하려나? 5일 정도 이제 자기 부대에 안 들어가고 맨날 노숙하면서 이제 훈련 받는 거. 이게 유격이야, 유격.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집에서 잠도 안 자고 계속 투쟁을 했다라는 거야. 그게 항일 유격투쟁. 대표적인 게 이제 동북 항일연군이라는 이 부대가 이제 보천보 전투를 했고 이 보천보 전투에서 이제 김일성이 나타났다는 거야. 이런 걸 기반으로 이제 김일성이 나중에 북한의 최고 권력자가 되잖아. 그리고 그 밑에 김정일, 지금 김정은, 그치? 그렇게 내려져 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민족혁명당 이거 꼭 알아야 돼. 정말 중요해. 자, 이게 뭐냐? 여기 일단 김원봉이 나오네. 이 김원봉 우리가 배웠지? 굉장히 우리가 친숙한 인물인데 이 김원봉은 당시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의 독립군을 잡기 위해서 현상금을 걸었단 말이야. 원피스에서 세계 정부가 해적들을 잡기 위해서 현상금을 걸잖아. 그리고 그 현상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해적은 힘이 센 거고. 마찬가지야. 일본이 현상금을 걸었는데 독립운동가 중에 현상금이 제일 높았던 사람이 바로 김구도 아니고 김원봉이었다는 거야. 김원봉. 이 김원봉이 옛날에 만든 단체 우리가 배웠네? 의열단. 의열단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이 소극적인 활동에 회의를 느끼고 어디 들어간 거야? 황포 군관학교를 들어갔지. 왜? 전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이렇게 짜잘한 이런 운동 가지고는 독립이 안 된다. 진짜 독립하려면 일본군과 맞서 싸워서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그래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황포 군관학교, 중국 국민당의 장개석이 만든 지금으로 따지면 육사에 들어간 거야. 육군사관학교. 거길 나왔어. 그 다음에 이 김원봉이 자기만의 사관학교를 만들어. 조선혁명 간부학교. 그 다음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훈련을 받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출신 사람들, 기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정당을 하나 만드니 그 정당이 민족혁명당이라는 거야.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야.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정당이 만들어진 거야. 그 다음에 이 민족혁명당에서 만든 부대가 조선의용대라는 거야. 이 조선의용대는 김원봉이 일본에 대항해서 전쟁을 하고 싶어 했잖아. 그 전쟁을 하기 위한 부대로 만들어진 게 조선의용대라는 거야. 1938년에. 그리고 이 김원봉이 만든 조선의용대는 시험에 나오면 항상 이 문구가 따라와. 관내에서 결성된 한인의 최초의 무장부대다.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 요 문장 있지. 이 문장을 꼭 알아둬야 돼. 이 문장 나오면 무조건 조선의용대야. 이게 시험에 나올 때 답이 이걸로 똑같이 맨날 나왔어. 여러 시험에서.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써놓은 거야. 조선의용대는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으면 돼. 최초야, 최초. 자, 그 다음에 1940년에는 김구가 부대를 만드니 김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잖아. 임정에서 만든 부대가 바로 한국 광복군이다. 이것도 정말 중요하지. 자, 그래서 1940년에 만들었는데 김구가 한국 광복군을 만들고 이 김원봉한테 이러는 거야. 원봉아, 우리가 일본에 맞서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둘로 나뉘면 되냐? 하면서 원봉아, 내 밑으로 들어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김원봉이 많은 고민을 한 거야. 왜냐? 이 조선의용대에는 사실 이 민족혁명당이라는 정당 단체에는 이 좌파 우파가 다 섞였어. 이 좌파도 많고 우파도 많았다고. 당시 좌파 우파는 대부분 좌파는 약간 사회주의 계열, 우파는 약간 민족주의, 자본주의 계열. 이걸로 이제 나뉘었는데 이 단체에는 좌파 우파가 다 같이 있었어. 근데 이 김구는 우파야, 우파. 그러니까 김원봉이 고민을 하는 거야. 나는 여기 들어가고 싶은데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들어가. 알겠습니다, 김구영님. 저 김원봉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들어가. 그러니까 이 좌파애들 어떻게? 당연히 빠져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야. 조선의용대의 일부가 합류했다. 일부. 사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이 좌파가 더 많았어. 그래서 거의 한 20, 30%가 이제 이 한국 광복군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데로 가는 거야. 그래서 조선의용대 일부가 합류를 했고 이러한 한국 광복군의 업적은 우리가 세 가지만 알면 돼요. 첫 번째,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다. 그게 대일선전포고. 두 번째,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영국과 연합작전을 펼쳤다라는 거야. 자, 이걸 한번 살펴보자.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에 대항해서 영국과 함께 연합작전을 펼쳤다라는 거야.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2차 대전의 경과를 얘기할 때 자, 이렇게 있고 뭐 중국 있고 인도 있고 뭐 있고 유럽, 아프리카 이렇게 있잖아. 그랬을 때 독일은 여기서 오고 일본은 여기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와서 만나면 끝나는 거야. 근데 여기 인도잖아. 여기 지역이 이제 인도 미얀마 전선이란 말이야. 일본이 여길 넘어가면 이제 진짜 일본 팀이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든 막아야 돼. 그래서 영국이 이 인도 미얀마 전선을 사수 지키려고 한 거야. 일본은 그걸 뚫으려고 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참여해서 한국 광복군이 영국과 같이 연합작전을 펼치면서 이제 일본군을 무찔렀다라는 거야. 물론 한국 광복군이 여기 몇 명이 참여됐냐? 얼마? 참여 안 했어. 한 자릿수야, 한 자릿수. 내가 알기로는 4명인가 그래. 정확히 기억이 안 나. 작년엔 기억을 했는데. 어쨌든. 근데 이 소수의 인원들이 여기서 이제 일본군을 무찌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야. 전쟁에서 많은 게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바로 적의 정보를 알아내는 거야. 그래서 적도 그 정보를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게 다 암호화하잖아. 그 암호화된 그 정보,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가 푼 거야. 암호를 해독하고 그 다음에 일본군을 잡아낸 거야. 그러니까 이 일본군을 당시에는 이제 뭐 고문을 하던 뭐 회유를 하던 어쨌든 일본군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정보를 알아내잖아. 그런 역할도 우리나라가 했다라는 거야. 일본군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고문을 많이 했어. 얼마나 이제 괴롭혔어. 우리도 당해봤으니까 이제 뭐가 괴로운지 아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군을 상대로 이제 많은 정보를 얻어냈다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엔 영국이 일본을 이기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 그게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영국과 연합작전을 펼쳤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국내 진공작전을 이제 계획했다. 이게 미국의 뭐 첩보 전략국이라고 하는데 OSS라는 약자야. 이 OSS 단체에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진공작전. 우리나라, 일본이 먹고 있는 이 우리나라에 쭉 와서 이제 군인들이 이제 하강을 하는 거야. 비행기 타고 하강을 하면서 이제 내려갖고 일본군을 쓸어버리는 그런 작전을 이제 계획을 했어. 계획은 했는데 실행은 못했네. 왜냐면 실행하기 전에 일본이 그 원폭 2방 맞고 무조건 항복을 선언을 하면서 이제 2차 대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 계획은 계획만 수립이 되었고 실천되지는 못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한국 광복군의 업적 3가지를 들면 대일선전포고, 그 다음에 인도 미얀마 전선에 영국과 연합작전을 했다. 그 다음에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다. 그리고 이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을 때 우리의 부대 이름은 뭐냐? 뭐 국내라고도 붙이고 뭐 정진군이라고 불러 보통. 정진군. 자, 그래서 요 3가지 업적을 꼭 알아둘 수 있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자, 2번째로 배울 것은 이 조선의용대의 일부가 합류했잖아. 한국 광복군에. 나머지 합류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로 갔냐? 여기 중국 화북 지역, 이 중국 북쪽에 이제 조선 독립동맹이라는 단체가 있어. 여기로 간 거야. 자, 여기가 이제 충칭이라 치면 이 1940년 되면 이제 임시정부가 충칭이라는 지역이 있었거든. 이 여기 임정이 있고 한 요 정도 지역에 이제 여기
민족혁명당, 조선의용대가 있었단 말이야. 일부는 여기로 갔어. 나머지 일부는 여기 북쪽으로 도망간 거야. 왜? 여기 북쪽에는 공산당, 즉 좌파들이 많거든. 그래서 이 좌파들이 이제 조선의용대 좌파들이 이제 위로 올라간 거야. 그래서 조선 독립동맹이라는 단체에 조선의용대에 일부가 합류했다. 맥락 이해되지? 우파는 임정으로 가고 좌파는 위로 올라가서 조선 독립동맹에 합류했다. 그래서 이 조선의용대가 합류를 한 결과 또 여기서 만들어진 부대가 있으니 그 부대 이름이 조선의용군이라는 거야. 헷갈리면 안 돼. 여기 보면 김원봉이 만든 부대는 조선의용대였어. 대. 그런데 이 조선의용대의 일부가 북쪽으로 가서 만든 부대 이름은 조선의용군이야. 군. 이거 많이 헷갈려. 실제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역사교사가 되려고 역사 임용고시를 보잖아. 그 역사 임용고시에 실제로 이게 출제된 적도 있고 출제되었을 때 오답으로 가장 많이 쓴 게 바로 조선의용대였어. 왜? 한 글자밖에 차이 안 나니까. 그래서 너희는 꼭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알았지? 여기까지가 이제 1930년대 독립운동 전쟁의 역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의열단과 한인애국단이 있는데, 얘들아 이거 우리 배우지 않았냐? 배우지 않았어? 이거 안 배웠니? 봉봉 배웠어 안 배웠어 이거? 여보세요? 배웠지 이거? 다 배웠어? 조선혁명 선언, 민중 직접 폭력혁명 이런 거 다 내가 설명했니? 설명했으면 넘어가고, 이거 다 배웠어? 강령이고, 이 강령의 내용이 요약하면 민중이 직접 폭력을 통해 혁명을 해야 된다. 이거 진짜 했어? 그리고 이제 뭐 활동을 하다가 소규모 활동에 이제 회의를 느껴서 이제 전쟁을 준비해야겠어. 그래서 황포공관학교에 들어가고 이제 학교를 설립해서, 아까 내가 얘기했네, 그치? 그리고 한인애국단, 이 임시정부가 위기에 빠졌으니까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김구가 만들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봉봉, 이봉창, 윤봉길이 있다. 이봉창은 일왕사살시도, 윤봉길은 도시락 폭탄. 이걸 본 중국의 장제스가 와우 하면서 중국 100만 명이 못하는 걸 저 한 명이 했네? 넌 누구니? 어디 소속이니? 저 임시정부예요. 하니까 뭐라는 거야? 아 그래, 임시정부 내가 지원하겠어.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 다 배웠지 여기?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가 했다 치고, 자, 문제 풀어보고 마치자. 첫 번째,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체 하니까 김익상 나오고 김상용 나왔네, 끝났네. 그러면 이 단체는 어떤 단체야? 여기 나와 있잖아. 조선충북부 종로경찰서의 폭탄 의열단. 자, 그러면 의열단 관련된 내용을 찾으면 답은 몇 번이야? 3번. 김원봉 나오네, 그치? 자, 김원봉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의열단이니까. 맞지? 다음,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작성한 것은, 자, 김구가 임시정부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조직했어. 이 단체 일원이 이봉창 나왔네, 그치? 이봉창 나왔으니까 그 다른 단어는 하면 이봉창, 봉봉이니까 봉 하나 더 나오겠네? 윤봉길, 답 4번. 윤봉길은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의거를 했다. 도시락을 날렸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충칭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군사조직 끝났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 우리가 아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 한국광복군. 그리고 이 한국광복군의 총사령관은 지청천이었다. 이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더 알아가면 되겠네. 한독군의 총사령관도 지청천, 한국광복군의 총사령관도 지청천. 같은 인물이야. 같은 인물. 자, 그리고 OSS. 이 뭐 여기서도 이제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다. 추진했다. 자, 그러니까 이 가는 한국광복군이고, 광복군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나밖에 없네. 답 1번. 그치? 1번 아니야? 그치, 1번이지? 자유식 참변으로 세력이 약화된 거는 우리 1920년대 배운 거죠. 20년대. 대한독립군, 뭐 북로 군정서군이 되겠지. 그치? 이 광복군은 40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지. 3번은. 그치? 4번? 야, 정족 산성, 프랑스 군대 이거 뭐야? 우리 저번 첫 시간에 배운 병인양조야, 병인양조. 시대가 너무 안 맞잖아. 그치? 자, 답은 1번.
자, 그다음 가에 들어갈 내용. 가의 주요 격전지라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홍범도, 김자진 이런 게 나오네. 홍범도랑 김자진이 같이 나오면 이게 무슨 전투인지 알기가 힘들어. 왜? 홍범도 대표적인 게 대한독립군 그리고 봉오동 전투. 김자진은 북로 군정서군의 청산리 대첩이 있잖아. 그렇게 배웠잖아 우리가. 그런데 어랑촌, 대군평 이런 게 있네. 아 이거 청산리 대첩이잖아. 막상 써보니까 어랑 생각보다 약하네. 요거였잖아. 그치? 답은 4번. 자, 그리고 사실 이 청산리 대첩이든 이 봉오동 전투든 이 장군 하나만 싸운 게 아니야. 사실 봉오동 전투도 이 홍범도 말고도 여러 장군이 있었고 이 청산리 대첩도 김자진 말고도 여러 장군이 있어. 근데 이게 이 홍범도 장군은 확실히 이 봉오동 전투를 제대로 이끈 게 맞아. 그래서 집어 넣는 거야. 근데 이 청산리 대첩에 김자진 있잖아. 이 청산리 대첩할 때 왜 김자진을 우리가 강조를 하냐? 이게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은데 사실 이 홍범도는 우리가 이제 광복을 하고 이제 정부가 만들어질 때 북쪽에 있어. 북쪽에. 즉 지금으로 따지면 북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홍범도가 북한 사람이고 얘는 이제 남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홍범도를 잘 안 쳐주는 거야. 반대로 북한에서는 김자진 안 쳐줘. 김자진의 그러니까 이 역사를 북한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 이 홍범도 중심으로만 가르쳐 대부분. 왜? 김자진은 남쪽 사람이니까. 그래서 약간 이 홍범도랑 이 김자진을 이제 부대마다 이제 대표자로 이제 놓는 그런 역사 해석에도 다 이러한 이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국가관, 뭐 국가에서 바라보는 뭐 이념 이런 게 이제 섞여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문제는 그냥 어랑툰 요거 하나 가지고 풀면 될 것 같아. 알았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많이 배웠네. 전쟁의 역사를 배웠는데 그 전쟁의 역사 1910년대 준비를 많이 했네. 그리고 1920년대 많이 무찔렀지만 많은 실현도 당했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 그래서 1930년대에는 이제 우리가 어떠한 부대를 만들고 그 중에서도 조선의용대와 한국광복군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고 어떠한 업적이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중심으로 배웠어. 그래서 일단 독립운동의 역사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으로 배워볼 것은 국학이야. 국학은 국가의 학문, 대표적인 게 국어와 국사, 즉 역사가 있지. 그 다음에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가니까 이제 일본이 패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김칫국 먼저 들이 마시고 그 다음에 일본이 패망할 거니까 김칫국을 한번 마시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다시 건립을 할 것인가. 건국 준비 노력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야. 여기 부분은 내용이 뭐 많진 않지만 그래도 잘 들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 특히 국학 부분에서. 그래서 현재 시간 3시 10분에 다시 시작할게. 알았지?